자, 명제와 조건. 자, 명제,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래서 명확하게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애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잘생긴, 그 다음에 예쁜, 뭐 키가 큰, 이런 거 안 됩니다. 높은.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가장 키가 큰. 이건 되죠. 가장 키가 큰 거는 딱 보면 나오잖아, 한 명.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이런 거는 됩니다. 가장이 붙어 있어서 그냥 키가 큰 거 갖고는 안 돼요. 자,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식. 대표 주자가 방부등식입니다. 방부등식이 조건이고, 그래서 참고로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참이 되게 하는 걸 해 또는 근이라고 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해가 들어가면 참이 될 거고 해가 아닌 게 들어가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자, 진리집합 쉽습니다. 진리집합은 그냥 해의 집합이에요. 야. 자, 진리집합은 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해의 집합만 보면 되고요. 자, 부정의 개념은 중요한데 부정은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명제와 그 부정은 참거짓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부정이 무조건 거짓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이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은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뒤집은 건데 뒤집은 거는 무조건 대전제 내에서 뒤집어야 돼요. 대전제 안에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은 전부 걸어서 등교한다. 요런 명제가 있다고 치면 이 부정은 우리 학교 학생은 전부 걸어서 등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게 전부잖아. 그러면 걸어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또 있다.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이면 싹 다 걸어서 등교하니까 밑에 게 무조건 거짓 나오는 거지. 이게 밑에 게 참이면 위에 게 거짓 나오는 거지. 근데 전부 걸어서 등교하지 않는다. 그럼 중간에 뜨잖아. 알겠지? 일부는 걸어서 등교하고 일부는 만약에 걸어서 등교하지 않는다고 하면 둘 다 거짓이 뜨잖아. 이렇게 되면 부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명제와 부정은 무조건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하나가 거짓 나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는데 이걸 우리 학교 학생을 뒤집어 남의 학교 이런 거 들고 오면 안 돼요. 알겠지? 또 남의 학교, 야, 저 옆에 있는 학교에는 차 타고 가던데 이런 쌉소리 하면 안 돼. 알겠지? 대전제를 건드는 거 아니에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 자, 요것도 옆에 체크해서 명제는 뒤가 커야 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띠예요? 띠 뭐예요? 띠. 토끼띠야. 그래서 토끼는 동물이다.
이거 당연히 참이죠. 그래서 명제는 D가 커야 참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다 토끼다. 동물은 전부 다 토끼다. 이렇게 하면 거짓이죠. 그러면 발레를 잡을 때 야, 걔는 토끼가 아니잖아. 이렇게 걔를 잡아야 되는 거지. 야, 선인장은 토끼가 아니잖아. 이런 쌉소리 하면 안 될 거 아니. 무슨 소리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발레는 앞에 거에는 들어가고 뒤에 거 안 들어간 게 발레예요. 알겠지? 발레는 앞에 거에 들어가고 뒤에 거에 안 들어가는 게 발레입니다. 그래서 요 발레는 앞에 거에 들어가고 뒤에 거에 안 들어가는 게 발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앞에 거에는 들어가고 뒤에 거에는 안 들어가는 게 발레예요. 요게 지금 P면 Q이다. 이게 진리집합 P고 이게 Q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P 차집합 Q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P 차집합 Q가 발레 집합입니다. 자, 모든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자, 이쪽도 개념 잘 잡아보세요. 자, 요것도 잘 생각해봐. 자, 모든 명제가 참이려면 싹 다 만족해야 돼요. 싹 다 만족해야 돼요. 즉, 예외가 없어야 돼요. 즉,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에요.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고, 요거를 우리가 싹 다 만족해야 된다. 요걸 수식으로 P가 U랑 같다. 요렇게 표시합니다. 전체 집합이라고 표시합니다. 전부 다 만족했다는 뜻이고. 자, 어떤 명제가 참이려고 하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에요. 2개 이상이면 땡큐고, 1개만 있으면 무조건 참이야, 어떤 명제는. 즉, 이 말은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 참, 요걸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공집합이 아니다. 1개는 있다는 거죠.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것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뒤집으면 어떤 되고 이다 뒤집으면 아니다죠. 마찬가지로 어떤 뒤집으면 모든이 되고 이다 뒤집으면 아니답니다. 그래서 요거의 부정은 우리가 어떤 뒤집으면 모든이고 모든 뒤집으면 어떤이고 어떤이란 말이랑 적어도 하나 이상 이랑 최소한 하나 최소한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잡으면 되고 명제의 역과 대우. 이제 앞에 걸 우리가 가정이라 하고 뒤에 걸 결론이라고 하는데 역은 앞뒤 가정 결론 자리 바꾼 거고요. 대우는 부정하고 자리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만 보면 되고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하죠. 참거짓이 일치하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거꾸로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우법을 언제 쓰냐? 바로 증명이 안 되니까 대우법을 쓰겠죠. 그래서 대우법을 주로 쓰는 게 또는 즉 합집합 또는 뭐가 아니다. 아니다 뒤집으면 기다죠. 그래서 는만 증명하면 되니까 요런 경우에 대우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명제가 요게 하면 합집합이기 때문에 앞에 거 들어가도 되고 뒤에 거 들어가도 되고 둘 다 들어가도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경우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리고로 갑니다.
자, 3단노법은 잘 알죠? A가 P, P가 Q고 Q가 R이면 P가 R이다. 3단노법은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버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이거는 버전이 두 개입니다. 화살표 버전이랑 진리집합 포함관계 버전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가 P이면 Q이다는 그냥 요게 P이면 Q이다. 이거 표시하는 거는 그냥 이거란 말이야. 자,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게. 판단해보면. 근데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으로 나오게 되면 두 줄 화살표 씁니다. 그래서 요게 참이면 두 줄 화살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항상 주어 서술을 잘 보세요. 우리가 P는 주어가 P죠. Q이기 위한 수식어잖아. P가 충분 조건이면 여기 화살표 버전은 P이면 Q이다. 총 쏘는 게 충분 조건이고 맞고 피 흘리는 게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해서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총이라 생각했을 때 총 쏘는 애가 충분이고 맞고 피 흘리는 애가 필요입니다. 자, 아까 명제는 D가 커야 참이라고 했죠. 진리집합 포함관계는 큰 게 필요 조건입니다. 큰 게. 우리는 살면서 큰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큰 집합이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명제가 참이다. 이 말이랑 요게 P면 Q다. P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랑 같고 이게 다 D가 크다는 뜻이에요. 명제는 D가 커야 참입니다. 아까 토끼는 동물이다 했죠.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둘 뒤에 같으면 필충이에요. 같으면 요거 당연히 같으면 양쪽 화살표고 이걸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으면 필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 되고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됩니다. 정의는 뜻이고요. 증명은 참인 걸 우리가 밝히는 과정인 거고 정리는 참이 된 것 중에서 기본되는 명제라서 정리는 항상 보고 내용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뭔지 알고 있지? 뭐예요? 나머지 정리 뭐예요? 아쭈구리. 나머지 정리는 뭐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참고로 나머지 정리. 근데 이쪽 파트는 뒤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기니디를 잘해야 돼요. 기니디 나오는 것마다 이게 기니디 문제는 한 개가 세 못 뜨면 5대5로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니디가 나머지는 안 어려운데 기니디를 잘 봐야 돼요. 일단 나머지 정리는 만약에 우리가 A를 B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머지의 개념과 몫의 개념은 뭔데 그럼? 몫의 개념. 몫의 개념이 뭐야? 이거는 나누는 수나 식으로 묶어내고 남은 뒷부분이 몫입니다. 요게 B로 묶어내고 남은 뒷부분이 몫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의 성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성질은 항상 우리가 수의 개념에서는 이게 나머지가 0 이상 나누는 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죠. 이게 식의 개념에서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7로 나눈
목과 나머지 물어보면 목 얼마예요? 14죠. 나머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게 100을 7 곱하기 14 더하기 2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요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만약에 7 곱하기 15 빼기 5 요렇게 해서 나머지 마이너스 5 목 15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나머지 성질 만족 안 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성질 만족 안 하면 추가 묶어내기 해야 돼요. 추가 묶어내기. 그래서 애들이 겁나 그걸 많이 틀려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fx가 2x 더하기 1 qx 더하기 x 빼기 3 이렇게 돼 있으면 2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 액마 3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몇차로 나눈대요? 1차로 나눴죠. 그럼 나머지 뭐 나와야 되는데? 상수 나와야 되지. 근데 이거 몇 차인데? 1차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걸 추가로 묶어내야 돼. 그럼 어떻게? 2x 플러스 1 만들어주고 요 개수 맞춰서 2분의 1 해주고 그럼 전개하면 요거 지금 빼기 2분의 7 해주고 요렇게 해서 이걸 추가로 묶어내가지고 2x 플러스 1 묶어내면 qx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7 요렇게 추가로 묶어내야지 나머지 성질 만족했네. 그럼 이게 나머지 요게 묶어낸 나머지 뒷부분 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만족 안 되면 추가 묶어내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몫의 개념은 나누는 수로 묶어내고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로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7로 묶어내야 되니까 이것도 7로 조정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걸 지금 7로 추가로 묶어내야 되니까 요게 7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고 더하기 2가 들어가면 마오가 맞죠. 그러면 요걸 샥샥 7로 묶어내니까 몫이 14고 나머지가 2거란 말이야. 항상 나누는 식으로 추가 묶어내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거 보면 되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 그래서 대우 쓰는 거는 아까 언제 쓴다고 했어요? 또는 합집합. 그 다음에 뭐가 아니다. 이런 명제는 싹 다 대우를 씁니다. 기류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만 부정이 거짓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정의 모순이라고 써요. 이 부정의 거짓이라는 말을 표현을 요 말을 가정의 모순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부정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요 4개 있어요. 첫 번째 실수 제곱은 0 이상. 자, 제곱이랑 성격 똑같은 게 뭐라 했어요?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실수는 0 이상. 그 다음에 산술기하. 그 다음에 코시. 요 4개 있습니다. 실수 제곱은 0 이상, 절대값 실수는 0 이상, 산술기하, 코시. 요 4개밖에 없어요. 절대분식. 그래서 요거는 4개 잘 기억하고 요거는 이제 명제 증명이죠. 증명의 기본은 차와 0을 비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서 우변 뺀 거, 즉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이게 0보다 크면 좌변이 우변보다 클 거고 이게 0보다 작으면 좌변이 우변보다 작겠죠. 그래서 차와 0을 비교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제곱의 차와
0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자. 자, a제곱이 만약에 b제곱보다 크면 요거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당장 뭐? 이게 지금 요게 a가 마사고 이게 마사고 이게 1 이렇게 하면 좌변은 지금 16이 1보다 크지만 우변은 다르잖아.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고 하면 어느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요거랑 같아져요. 그러면 제곱해서 큰 놈이 크다가 되려고 하면 일단 양수여야 되고 제곱의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곱할 이유가 있어야겠지. 자, 양수면서 제곱해야 되는 거. 자, 제곱하면 기호 날아가는 거 두 개 있어요. 뭐랑 뭐예요? 제곱하면 기호 날아가는 거. 절대값이랑 루트. 요 두 개는 제곱하면 기호가 날아가고요. 이 앞에가 풀이면 둘 다 풀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루트랑 절대값은 제곱의 차랑 0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제곱의 차랑 0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보면 알겠지만 제곱하면 기호가 날아가죠. 마찬가지 루트도 제곱하면 기호가 날아가요.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제곱의 차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러가지 절대 부등식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실수제곱 0 이상, 절대값 실수 0 이상, 그 다음에 산술기하 코시 요렇게 지금 4개 있다고 했죠. 자, 4개 있는데 요건 당연히 요거는 요 오메가죠. 오메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오메가는 식 바꾸면 a 플러스 2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되죠. 이 마이너스로 이게 마이너스 갈 거고 여하튼 간에 이거는 지금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라서 무조건 0 이상이에요. 자,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는 이쪽에는 우리가 상쇄 아이디어 잘 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이게 만약에 1, 3 이렇게 되면 같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가 마이너스가 뜨잖아,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안에서 이 충돌돼서 상쇄돼서 줄어들죠, 지금. 오른쪽 다 찢어놨으니까 커지지. 그러니까 이쪽에 는 이상이겠죠. 그래서 요 기니디 잘 체크해야 되는데 상세 아이디어 보고요. 요거는 딱 넘어가면 뭐야 이거? 요거 빼기 요거 뭐야 이거? 이거 2분의 1 공식이죠. 기억나지? 세문자 세제곱 공식 뒷부분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요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문자 세제곱 공식 뒷부분 요거 2분의 1 공식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마 b제곱 b마 c제곱 c마 a제곱 이렇게 바뀐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빵이면 A는 B는 C 정삼각형 천나면나 나오는 문제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게 빵이면 A는 B는 C죠. 그래서 드고가 A는 B는 C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인물의 공식도 마찬가지로 실수제곱 들어갔으니까 0 이상인 거고 이게 빵이 되면 이게 빵빵빵 돼야 되니까 A는 B는 C예요. 알겠지? 됐고 자 산술기하 평균은 야무지게 정리해야 된다. 자 산술기하 평균은 매우 중요하고 수능 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주제고 코씨는 좀 가볍게 봐도 됩니다. 코씨는 실질상 교육과정 빠졌다고 보는데 요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수능에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그 다음 내신도 거의 안 나옵니다. 기니디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정리해야 되니까 하나 볼게요. 하나 정리해 볼까요? 산술기하 평균